자, 오늘은 야노소6 마케팅 강의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강의를 맡은 피그몽키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살면서 이 내용을 많이 들어봤을 거잖아요, 이 용어를. 근데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 그거에 대한 정의를 참 내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리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케팅의 종류가 어떤 게 있을지, 온라인 오프라인이 다 통틀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지명 광고, 지명 광고, 그쵸, 신문, 뉴스, 기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바이럴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이 이제 안에서도 쪼개면은 이제 뭐 맘카페, 뭐 어떤 커뮤니티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SNS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제 우리가 살면서 볼 수 있는 모든 곳에다가 다 마케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이런 광고판이 있죠. 버스 안에서도 있죠. 이런 것들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노출을 시켜갖고 광고를 할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케팅은 상품마다 이렇게 확실히 집중해야 되는 매체가 다 달라요. 뭐 청소기 다를 거고, 카메라 다를 거고, 뭐 아니면은 뭐 육아용품 마케팅을 해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 채널이 다를 거고, 그러기 때문에 상품별로 다 원바이원으로 저희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정리해 본 건데, 가장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게 키워드 광고. 키워드 광고가 이제 금액 집행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 상품 제일 먼저 노출되게끔 하는 그런 구자고, 블로그 체험단, 맘카페, 카페 침투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안에서 이 카페 원래 회원인 척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바이럴 하는 거죠. 입소문 나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인도 우리가 마케팅으로 쓸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튜브 협찬이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제 내 제품을 살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품 소싱 할 때 상품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상품을 살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을까, 이거를 같이 체크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뻔한 얘기인데, 물어보세요. 상품 소싱 하면은 내 상품을 어떤 마케팅을 주력으로 하면은 좋을까요? 제가 이 상품 이렇게 소싱했는데 이거 어떤 마케팅 해야 될까요? 저도 몰라요. 그거를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키워드 광고, 블로그 체험단 이런 데 다 깔아봐야 돼요. 어떤 게 얼마큼 효율이 날지는 저도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그게 지금은 무조건 맞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되게 분기에 한 번씩 이게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어떤 광고가 효율이 좋아졌는데 갑자기 효율이 안 좋아지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지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19년도, 20년도 이때 온라인 사업이 되게 쉬웠어요. 상품 올려놓고 리뷰 몇 개 쌓아놓고 키워드 광고, CPC 광고만 진행을 해도 그냥 쉽게 팔렸는데, 그 시기는 한참 지났고요. 그래서 내 상품이 어떤 판매 채널에서 잘 팔릴지, 그거 이전에 제일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게 이 가운데 내 제품의 1차 타겟군이 누구인지인데, 이 1차 타겟군이 그냥 뭉뚱그려서 20대 남자가 내 상품의 타겟이다 이런 게 아니라 더 쪼개서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샴푸캡 제품이 하나 나왔었는데, 애기들 샴푸캡 제품을 이제 누가 살지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신생아 출생을 앞둔 20대 후반에서 뭐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살 거다,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시기에 주로 팔리는지, 이게 시즌 상품일 수도 있고 시즌에 상관없는 제품일 수도 있는데, 이제 꾸준하게 팔리는 상품일지라도 어느 시기에 조금 더 잘 팔리고 키워드가 트래픽이 좋고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마케팅은 사실 이게 마케팅의 핵심이에요. 제일 비용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이 내 상품 살 사람들 미리 모아놓고 거기다가 그냥 뿌리는 게 제일 최고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1차 타겟군이 누군지 체크하고 어디에서 잘 팔리는지 체크를 하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에서 이제 내 물건 갖고 가고 파는 거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놀이터가 어디냐,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이제 기획을 하고 마케팅을 하기 이전에 내 제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보들을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어디까지 분석하냐면, 상품 기획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경쟁업체 상품 리뷰 다 봐요. 한 100페이지까지 다 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봐요. 거기서 이제 대충 어떤 사람들이 사겠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상세 페이지랑 이어지는 건데, 그러면은 나는 상세 페이지에 어떤 이야기를 좀 녹이면 되겠다, 이 업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이런 건데, 거기서 이제 상품 소싱할 때 또 추가가 되기도 하겠죠. 나는 이거를 좀 보완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다른 업체 리뷰 분석하는 거, 평가 분석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뻔한 얘기인데, 본인 상품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를 많이 못하세요. 생각보다 의외로 이제 이게 잘 안 돼갖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 쉽게 돈 벌려고 그래. 게으르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가장 이제 핵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은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이는 데다가 이제 깔아둬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내 스토어까지 들어오게끔 하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들어올까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제 네이버에다가 텀블러를 검색해 볼게요. 왜 제가 텀블러 검색하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야겠다 싶으면 무조건 검색을 한번 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 타고 들어와서 내 스토어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자면, 자, 네이버 검색했을 때 텀블러 검색하면은 여기 쇼핑이 제일 먼저 뜨죠. 쇼핑 이미지 뷰라고 하는 이 순서가 키워드마다 달라요. 제가 송파구 맛집을 쳐볼게요. 송파구 맛집을 치면은 쇼핑이 저기 뒤로 와 있어요. 뷰가 먼저 있죠. 이 뷰라고 하는 것은 블로그, 카페 합쳐진 거를 이제 뷰라고 하는데, 이미지, 지식인 이 순서대로인데, 네이버가 쇼핑 플랫폼 이전에 검색 엔진이에요. 검색 엔진은 이제 사람들이 찾는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구글로 안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마다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을까 계속 이 학습을 해요. 그거에 맞춰져 갖고 순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떤 탭은 안 뜨기도 해요, 메인에. 텀블러는 또 이 사이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 뜨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제외하고 밑에 보시면 파워링크라고 있는데 광고 구자예요. 광고 구자가 제일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쇼핑이 뜨죠. 쇼핑이 뜨고, 만약에 여기서 또 네이버가 똑똑해진 게 상품을 하나 클릭했으면 방금 봤던 거랑 연관되어 있는 것도 추천을 해줘요. 이거는 작년에 새로 생긴 로직입니다. 그 다음에 빠른 배송 이렇게 뜨고, 내돈내산 리뷰 상품도 이게 작년에 새로 생긴 건데 네이버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맞춤형 정보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리뷰 내용 적은 걸 바탕으로 해서 압축해가지고 추천을 해주는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뜨고, 인플루언서 탭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블로그 영역인데, 원래 옛날에는 이 뷰 탭만 떴어요. 뷰 탭만 떴는데 요즘에는 스마트 블록이다라고 해갖고 네이버가 검색 엔진이고 사람들한테 원하는 정보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정보들을 이렇게 블록 형태로 묶어갖고 먼저 보여줘요. 그래서 다른 거 제가 검색해보면, 자, 수세미 검색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수세미 효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수세미 효능 관련된 글을 이렇게 모아둔 거고, 수세미 열매, 또 수세미 열매 관련된 거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 다음에 3M 수세미라고 해갖고 이렇게 또 모아놨어요. 이렇게 로직이 계속 바뀌고 있고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제 우리 스토어까지 오게끔 만드는데 최대한 여기에 우리 게 다 깔려 있으면 좋아요.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최대한 여기 다 깔려 있으면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데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텀블러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검색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쇼핑 쪽으로 바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위 노출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검색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상위 노출이 돼 있으면은 제일 먼저 뜰 거잖아요. 선택을 제일 먼저 받는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그래도 적어도 몇 등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클릭을 할 거다. 광고 빼고 5등. 네, 광고 빼고 5등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타이트하게 보자면 3등. 보통 3등 안에서 이렇게 선택이 많이 되는데, 근데 이 텀블러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제가 아까 제품별로 다 파악을 다르게 해야 된다 했잖아요. 텀블러는 디자인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쁜 디자인이 뭐가 있는지 아마 최대한 많이 보긴 할 것 같아요. 밑에까지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디자인 꼼꼼하게 따져갖고 선택을 할 건데, 근데 보통 웬만하면은 세 번째 안에서 다 끝나더라고요. 특히 제품 가격이 싸면 쌀수록 그 선택이 더 빨라지고요. 제품 가격이 비싸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거금을 들여갖고 물건을 사잖아요.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입될 경로에 장치를 깔아두는 게, 많이 깔아두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환에 목숨을 많이 걸잖아요.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내 스토어에 들어왔을 때 다 보고 구매를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전환이라고 하는데, 전환율이 보통 2~3%예요. 잘 나오면은 100명 들어와서 2~3명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환도 전환인데 최대한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야 돼요. 노출이 돼야지 클릭을 받고, 클릭 받아야지 전환이 되고,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눈에 띄어야 된다, 그게 중요하고, 상품명은 우리가 잡아볼 건데 키워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방금 텀블러 검색해갖고 들어왔잖아요. 이것도 이제 키워드예요. 상품명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경우의 수를 늘려보자 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네이버가 형태소 특허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 형태소 특허라는 게 지금 제가 텀블러라고 검색했는데 텀블러라고 검색할 수도 있지만 스탠 텀블러라고도 검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스탠 텀블러라고 상품명 잡은 것들이 뜰 텐데 오슬로라는 거를 볼게요. 오슬로라고 하는 업체가 보온 보냉 스탠 텀블러 이렇게 상품명을 정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상품명으로서는 그렇게 후킹이 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보온에 조금 치중한 텀블러다 라고 하면은 뭐 10시간 동안 식지 않은 보온 텀블러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었을 건데, 근데 지금 상품명들을 보면은 다 그렇게 형용사가 있지 않고 단어 하나하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제가 지금 스탠 텀블러라고 검색했을 때 이 상품이 떴어요. 보온 텀블러라고 검색해도 이 상품이 뜰 거고 보냉 텀블러라고 검색해도 이 상품이 뜰 거예요. 왜냐면 네이버가 그 형태소 특허라는 걸 내놓은 게 단어들의 조합으로도 우리가 노출을 시켜주겠다, 이게 되게 뻔한 것 같지만 이거 자체가 특허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돈을 들여갖고 이러한 특허를 냈으니까 키워드를 정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래서 네이버가 원하는 게, 자, 우리가 스탠 텀블러라고 검색했는데 보온 텀블러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보냉 텀블러도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텀블러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네이버가 특허 내갖고 이거를 돈 써갖고 특허 내놨으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넣지 말아라, 한 번만 넣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데이터 하나하나가 다 네이버에서 비용이다 보니까. 그리고 보기에도 이 텀블러가 반복되면 보기가 좀 싫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단어 하나하나만 배치를 해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키워드를 어디서 볼 수 있냐? 저 네이버 광고에서 이 키워드 도구를 쓰거든요. 자, 텀블러를 검색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네이버에서 되게 중요한 로직 중에 하나가 다이아 로직이라고 있어요. 다이아 로직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연관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이 텀블러라고 하는 키워드랑 연관 키워드들 사이에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명에도 이러한 연관 키워드를 같이 배치하면은 그 SEO라고 하죠. 네이버가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조금 가점을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거에 이게 맞춰져요. 이 로직이 블로그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텀블러, 자, 지금 보시면 스탠 텀블러 있죠. 대용량 텀블러도 있어요. 보온 보냉 텀블러도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키워드들을 전부 다 이렇게 서치를 해줘갖고 기록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저는 엑셀 펼쳐갖고 기록을 하거든요. 제가 일회용 수세미라는 제품을 출시할 때 기록을 했던 건데, 자, 수세미, 일회용 수세미 관련된 키워드가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것들을 다 기록을 한 다음에 중복되는 키워드 제가 한 번만 쓰라고 네이버가 그렇게 권장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품명을 정할 때 내가 좀 타겟하려고 하는 키워드들을 최대한 많이 넣어주세요. 그래서 설거지, 국산, 일회용, 뜯어 쓰는 수세미, 저는 이렇게 잡았었고요. 그래서 내 상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 키워드들을 최대한 많이 배치를 해주세요. 사람들이 설거지 수세미로도 들어올 수 있고 뜯어 쓰는 수세미로도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의 수를 굉장히 최대한 많이 늘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상품 상위 노출이 되면 좋겠죠. 근데 상품 상위 노출을 해야 되는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어떠한 상품을 사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욕구가 명확한 고객들한테 노출을 시키는 거다라고 항상 이해를 하고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가 내 상품을 상품 상위 노출을 무조건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무조건 레드오션에다가 비벼야 되겠죠. 그래서 이 키워드도 보시면 지금 검색수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35,000도 있고 15,000도 있고 6,000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노출이 돼야 된다, 딱 한 키워드에서 내가 1등 노출이 될 수 있다, 어디 해야 될까요? 수세미. 그쵸, 수세미죠. 왜 그렇죠? 가상 레드오션. 그렇죠. 하루에 35,000명한테 만약에 보여진다고 가정하면은 확실히 15,000원보다 35,000원이 훨씬 더 매출이 많이 일어나겠죠. 선택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센 키워드일수록. 그래서 이거를 뭐 대형 키워드, 중형 키워드, 소형 키워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가장 센 키워드, 검색수가 많은 키워드, 그만큼 경쟁이 셀 거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걸 대형 키워드, 상대적으로 덜한 게 중형, 그것보다 덜한 게 소형 키워드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가 뻔한 설명을 하자면, 초보자일 때는 대형 키워드는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형 키워드는 초보자, 그리고 상품 신규 출시할 때 좀 어렵다, 그래서 중소형 키워드 위주로 먼저 잡아주시고 대형 키워드 위로 올라가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도 상품 등록할 거고 쿠팡, 지마켓 다 등록할 거잖아요. 이 마켓들의 특성이 어떤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팔 수 있는 온라인 마켓이 총 몇 곳이 있을까요? 30개. 30개요. 50개. 50개요. 킹구이님. 100군데 이상은 되지 않아요? 100군데 이상이요? 제가 생각했을 때 300개 이상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마켓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 제일 흔한 게 네이버, 쿠팡, G마켓, 옥션 이런 데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우리 통신사 포인트로 살 수 있는 몰 있잖아요. 그런 데도 다 우리가 입점할 수 있는데요. 그런 데까지 합치면 이제 한 300군데, 400군데. 그리고 직장 다니실 때 보면은 복지몰 있잖아요. 그런 데도 다 우리가 입점해서 팔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본 건데 이 오픈마켓 종류는 뭐 G마켓, 옥션, 실버인가? 흔하죠? 네이버, 쿠팡, 소셜 커머스라고 불리는 티몬, UF인데 사실 말이 소셜이지 여기 오픈마켓이죠. 그 다음에 MD몰이라고 해서 GS샵, KT 알파 쇼핑 이런 데가 왜 MD몰이냐면 MD 통해서 입점을 할 수 있는 몰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오픈마켓이 용어가 왜 오픈마켓이냐면 누구나 다 가입해서 판매할 수 있다 해서 오픈마켓이거든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입점 제한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오픈마켓이 생기면서 좀 자유로워졌죠. 그 다음에 버티컬 커머스 요즘 이제 뜨는 건데 여러분 오늘의 집, 지그재그 오늘의 집에서 주로 어떤 상품이 팔리죠? 인테리어 상품. 인테리어, 가구 그런 것들이 위주로 팔리죠. 지그재그는 어떤 게 팔리죠? 패션. 패션이죠. 그 카테고리가 명확해요. 팔리는 카테고리가 명확한 것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버티컬 커머스다 라고 부릅니다. 버티컬이 단순하게 지역하면 그 수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에 수직화돼서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공동구매 어플이라고 해서 올레이즈 요즘에 뜨는 게 있는데 공동구매라는 게 원래 우리가 흔히 인스타그램 공동구매, 뭐 네이버 카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것들도 공동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어플 형태로 이제 플랫폼 형태로도 많이 옮겨져 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마켓의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네이버부터 제가 살펴볼 거예요. 스탠텀블러 검색해서 쇼핑에 들어오면은 밑에 쇼핑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떠요. 네이버 핵심이 쇼핑 연관 검색어라고 했죠. 이 연관 검색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중요하게 배치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탠텀블러 이제 보면은 카테고리도 분류가 있고 브랜드 분류가 있고 이렇게 용량별로 또 분류를 해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용량별로도 많이 찾더라 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고, 기능별로도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상품 등록할 때 보시면은 이러한 요소들을 넣는 칸이 있어요. 판매 정보에. 이것들을 다 넣어야 돼요. 왜냐? 여기서 사람들이 분류해갖고 찾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밑에 보시면 상품 순서를 먼저 볼게요. 광고가 먼저 떠요. 광고가 1개, 2개, 3개 이렇게 뜨는데 카테고리마다 다르긴 한데 이 광고가 3개가 뜨는 데가 있고 4개가 뜨는 데가 있어요. 근데 보통 3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밑에부터는 이제 일반 상품, 이 일반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광고가 아닌 상품이거든요. 광고가 먼저 뜨고 이 밑에는 네이버가 상품이 괜찮고 사람들의 선택을 많이 받고 그냥 네이버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상품들, 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경험을 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이제 네이버 플랫폼에 도움이 되는 상품들을 이제 잘 팔아봐 하고 먼저 노출을 시켜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상품들이 쭉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오픈마켓이랑 서로 비교를 해볼게요. G마켓에 들어가 보면 제가 스탠텀블러를 검색해 볼게요. 동일하게. 자, 스탠텀블러를 검색했는데 밑에 쭉 볼게요. 파워 상품이라고 해갖고 여기 보시면은 광고라고 뜨죠. 광고 구자예요. 여기도. 그 다음에 밑에 내려보면은 먼저 둘러보세요 라고 하는 칸이 있는데, 자, 광고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또 쭉 내려보시면 이 상품은 어떠세요? 라고 해갖고 상품 추천하는 느낌이 들죠. 이것도 광고예요. 보이시죠? 슈퍼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G마켓 핫딜, G마켓 이제 이벤트, 여기 한번 꽂히면 매출 엄청 나와요.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보면은 오늘의 상품이에요 해갖고 그러니까 오늘 좀 많이 팔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것도 광고예요. 대충 이제 느낌이 오시죠? 네이버랑 오픈마켓의 큰 차이점. 오픈마켓은 광고를 안 하면 노출이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그런데 네이버는 광고 구자에도 뜨지만 내가 판매가 이제 잘 이루어지고 리뷰가 적절하게 쌓이고 구매가 많이 일어나면은 상위 노출이 돼갖고 광고비 쓰지 않고도 내가 판매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 두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거 쿠팡. 쿠팡은 좀 특이해요. 자, 이렇게 쿠팡 들어가 보시면 똑같이 스탠텀블러를 쳐볼게요. 스탠텀블러 검색하면은 자, 첫 번째 지금
자그맣게 AD라고 해서 광고가 떠요. 그 다음 옆에는 그냥 일반 상품. 밑에 보시면 광고 상품이 또 두 개가 있고 일반 상품이 있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광고랑 일반 상품이랑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리고 쿠팡이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면은 이 오슬로라고 하는 텀블러가 1등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시크릿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는 코맥게 먼저 떠요. 그쵸? 지금 여기서는 코맥게 먼저 떴는데 지금은 이 오슬로라고 하는 업체가 떴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이 오슬로라고 하는 업체의 텀블러를 클릭을 했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상품 순위가 다 달라요. 쿠팡은 이용하는 고객마다 저한테 뜨는 결과가 다르고 그냥 킹구이님한테 뜨는 결과가 달라요. 이렇게 알고리즘에 따라서 맞춰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특이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쿠팡에서 순위를 체크하실 때는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서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렇게 플랫폼별로 큰 특징, 큰 차이가 있고, 쿠팡에서 우리가 로켓 배송이 있고 제트 배송이 있고 일반 판매가 있고 로켓 그로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들이 무슨 차이냐면, 일단 제트 배송, 로켓 그로스는 똑같은 겁니다. 네, 이름은 다른 거예요. 쿠팡에서 지금 로켓 배송 이렇게 딱지가 붙어 있죠. 로켓 배송 붙어 있죠. 로켓 배송 있고, 죄다 로켓 배송이에요. 일반 상품이, 여기 일반 상품 하나 있죠. 자, 여기서 결과에서 보듯이 쿠팡이 로켓 배송을 많이 밀어주긴 합니다. 로켓 배송, 제트 배송 이것들을 많이 밀어주고 있고, 그러면은 로켓 배송, 제트 배송 이게 뭐가 좋냐? 저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주문 들어오면은 쿠팡에서 알아서 포장해갖고 발송시켜주고, CS도 알아서 처리 다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저희는 물건만 입고시키면 돼요. 그런데 이 제트 배송이랑 로켓 배송이랑 차이점이 있어요. 원래는 로켓 배송만 있었어요. 이 로켓 배송이 어떤 식이냐면요, 만약에 저희가 물건을 100건을 넣고 싶어요. 근데 100건을 못 넣어요. 쿠팡이 그 수량을 먼저 요청을 해요. 10개 입고시키세요 라고 하면 10개만 보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쿠팡이 로켓 배송은 그 수량을 한 번에 다 사줘요. 한 건 한 건 팔릴 때마다 정산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매입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안 좋은 점은 로켓 배송은 저희한테 가격 선택권이 없어요. 이게 로켓 배송이 쿠팡 시스템이 알아서 이제 다른 플랫폼에서 팔리고 있는 가격보다 무조건 낮춰요. 자동으로. 그게 단점이 있는데, 그런데 제트 배송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배송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판매 가격도 저희가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하는 수량도 저희가 마음대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산은 한 건 팔릴 때마다 이제 그 건 바이 건으로 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트 배송은 로켓 배송의 시스템을 좋은 점만 이용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D몰 버티컬 커머스 공동구매, 이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제한을 해야 돼요. 그 사이트 들어가고 입점 제한 사이트가 있거든요. GS샵이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하단에 보시면 여기 입점 제한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런데 통이 갖고 여기서 이제 입점을 제한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상품이 여기에서 좀 경쟁력이 있고 제품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입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품 등록하자마자 사실 판매 이력 없는 상태에서 입점하기는 힘들어요.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어야 돼요, 다른 데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네이버 상위 노출까지 가는 방법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좀 공식적인 자료예요. 적합도에 있는 요소들, 이 인기도에 있는 요소들이 다 점수가 합쳐져 갖고 1등, 2등, 3등이 결정이 된다는데, 상품명은 그 네이버가 하라는 대로 키워드 잘 썼는지, 그 다음에 카테고리 잘 맞췄는지인데, 이 카테고리가 네이버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자, 이 텀블러 검색했을 때 이 카테고리가 다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텀블러, 텀블러, 텀블러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이 카테고리에서 내가 처음에 진입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비슷한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만약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노출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맞춰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텀블러로 이렇게 등록을 해놨다 라고 하면은 이거대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잘 맞췄는지 네이버가 보고, 그 다음에 제조사, 브랜드, 속성 태그, 상품 등록할 때 넣는 요소인데 이런 것들 잘 넣었는지, 그 다음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 클릭수, 판매 점수, 판매 실적, 리뷰수, 최신성, 이러한 요소들을 이제 많이 본다는데, 클릭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클릭을 좀 많이 받았냐, 이것들도 요소 중에 하나고, 그 다음 판매 많이 일어났는지, 리뷰 많이 쌓였는지, 최신성은 제일 가장 최신에 등록한 상품에 대해서 이 가중치를 좀 더 주기는 해요, 네이버가. 거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중치가 줄어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신뢰도는 네이버에서 쇼핑 페널티를 받은 적이 있는지, 상품명 SEO는 이제 아까 그 연관 검색어
상품에 맞춰갖고 키워드를 다 등록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뷰가 없으면은 사실 상품 팔기 힘들어요. 우리가 물건 구매할 때 생각만 해도 상위 노출이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리뷰가 없으면은 좀 구매하기가 좀 그럴 거예요. 이게 사람들한테 좀 신뢰가 있는 상품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떤 게 적용이 되냐면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데, 자, 밴드웨건 효과라는 거는 악대를 선두에 두고 다니는 운송수단으로 요란한 음악을 연주하면서 사람들을 모았으며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끌고 몰려갔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은 결국에 남들 따라서 이렇게 다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정 수 이상의 사람들이 이 상품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게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수 사람들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동조 효과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사회를 구성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무리에서 이탈이 되면 안 돼요. 이 무리에서 이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심리적으로 좀 따라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팔린 상품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인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갖고 리뷰가 좀 쌓여요. 근데 거기에 좋은 리뷰가 쌓여요. 그러면은 그 상품은 좋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리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 상세 페이지 잘 안 봐요. 물건 구매할 때. 특히 제가 주변에 다 조사를 해봤는데 쿠팡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은 상세 페이지 안 보더라고요. 거의 안 봐요. 왜냐? 반품이 쉬우니까. 뭐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반품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후기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인한테 맨 처음에 리뷰를 요청을 할 때 경쟁 업체들 걸 리뷰 다 서치를 한 다음에 거기서 좋은 내용들 뽑아갖고 쓰세요. 그냥 뭐 베끼는 건 좀 그런데 차용을 해갖고 이런 내용들 쓰면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품 기획할 때 내 상품은 명확한 장점이 이거 딱 하나가 있어 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 관련된 좋은 내용들을 다 쓰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상품을 살 사람들이 그 타겟이 정해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든지 언어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서치해보고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리뷰를 녹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블로그 체험단. 이 블로그 체험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슬로 텀블러 검색했을 때, 자, 지금 보면은 블로그에 이렇게 글이 올라와져 있어요. 여기도 올라와져 있죠. 그런데 신상품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내 상품을 알게 되었고 저희 상품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검색어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물건 구매하기가 좀 그럴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우리 스토어로 바로 들어와서 물건을 구매를 바로 안 해요. 가격 볼 거고, 그 다음에 리뷰 볼 거고, 상세 페이지도 좀 보다가 이거를 한번 검색을 해볼 거예요. 네이버에다가 유튜브 아니면 인스타 검색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품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이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체험단은 이 깔아두는 용도다, 보기 좋게 깔아두는 용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험단은 우리가 상품 런칭할 때 기본적으로 한 10개, 20개 정도는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체험단은 꼭 블로그 상위 노출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텀블러다, 텀블러 상위 노출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잡으려고 해도 못 잡고, 그리고 그 마케팅 대행할 때 블로그 월보장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한 달 동안 상위 노출 보장해준다. 맛집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한 150 넘어요. 한 달에. 그러기 때문에 그 비용 들여갖고 효율이 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비싼 이유는 잡기가 힘든 거겠죠, 그만큼.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메인 키워드를 굳이 잡을 필요 없다. 깔아두는 용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배포도 있고 체험단 하실 때 내가 타겟하려고 하는 키워드랑 그냥 여기 이런 미사여구 넣어주시고, 반드시 브랜드명이 있어야 돼요. 브랜드명에다가 그 상품 검색해서 검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이렇게 체험단 하실 때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가이드 주거든요. 이미지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동영상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동영상 탭도 있거든요. 동영상 탭도 이렇게 사람들이 볼 건데 여기에 정보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블로그 글 하나만으로 이미지, 이 뷰 탭, 블로그 영역, 그 다음에 영상 영역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깔아두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가장 흔한 게 맘카페죠. 맘카페를 제일 많이 하는데, 우리 이제 맘카페 혹시 다 들어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사실 이거 할 때는 몰랐어요. 맘카페를. 남자는 가입이 안 돼요. 자, 보세요. 여자만 가입돼. 그래서 저희 어머니 계정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자, 지금 보시면 맘카페에 제가 게시물 하나 들어가 볼게요. 왜 사람들이 맘카페 하냐면요,
1시간 전에 올린 게시물을 보자면 자, 조회수가 이것만 해도 441이에요. 지금 우리 클릭하는 순간 3이 늘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빠르고 반응도 빠르고 한 번 게시물이 터지면은 한 몇천 조회수까지 나오고 이렇게 터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제품이 좋다라고 이야기가 오고 가면은 좋겠죠. 이유식 용기를 판다 라고 했을 때 무조건 맘카페에다가 마케팅을 해야겠죠. 왜냐? 이 맘카페라고 하는 거는 엄마들이 모여있는 데고 그 다음에 육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해서 모여있는 커뮤니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무조건 이제 뿌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저희가 차량용 충전기를 판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맘카페가 적절할까요? 타깃이 안 맞겠죠. 오히려 그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카페 이런 데에다가 타깃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타깃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파악한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내가 좀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 제 상품이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 핫딜방이 뭐냐면요, 그 오픈마켓에서 핫딜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정보 공유하는 방이에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실제 핫딜은 아니었어요. 제가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갖고 1+1 이렇게 해갖고 글 올린 거거든요. 이날 300개 넘게 나갔어요. 300개 넘게 나갔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진행했던 게 이제 카카오 통해서 했던 게 있는데 그때 3일 동안 매출이 1900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피지 잘 맞으면 화력이 한 번에 확 터져요. 그래프 보이시죠? 이날만 이렇게 확 튀긴 거. 이렇게 노릴 수도 있다. 그래서 핫딜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혜택을 느껴야 돼요. 느끼는 걸 구성을 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냥 올리면 무조건 잘려요. 커뮤니티가 화력이 정말 좋고요. 물론 핏이 잘 맞아야 돼요. 맘카페에서 팔려야 되는 상품이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판매자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으냐면은, 남들이 만약에 욕을 해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해야 돼요. 남들이 기피하는 데에서 화력이 센 데에서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에 노출이에요. 노출을 최대한 경우의 수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팔 상품이 맘카페에 적절한 상품이다 라고 하면은 맘카페에다가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이유식 용기 검색을 하면 저는 제일 먼저 작성일을 봐요. 최근에 이게 좀 글이 올라오는 텀이 긴지 짧은지 보고, 짧으면은 그러면은 이거 많이 찾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회수도 한번 쭉 보고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맘카페 통해서 소싱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이런 모니터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상품이 좀 자주 보이네 라고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으로 소싱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라면 이 맘카페에서 친목 활동을 좀 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가입하자마자 글 올려갖고 홍보글 올리잖아요. 그럼 바로 잘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친목감을 형성을 해놔야 된다, 그 계정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데 본인 계정으로는 본인 상품 홍보하지 마세요. 그거 다 추적해요. 네. 그래서 잘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다 대행하는 업체가 있어요. 웬만하면 대행업체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까지 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그럼 마케팅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제일 먼저 내 상품이랑 관련된 아까 그 연관 키워드를 모두 조사를 하세요. 그것들을 네이버에다가 다 검색을 한 번씩 해보세요. 그래서 이 키워드는 어떤 영역이 먼저 뜨고 이 영역이 먼저 뜬다,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왜냐면 마케팅도 우리가 그 순서가 있을 거잖아요. 내가 모든 마케팅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여기에 조금 위주로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추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 제품을 구매할 명확한 타겟을 설정을 해야 돼요. 명확한 타겟. 전략이 바뀔 수도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이 명확한 타겟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 이 타겟 따라서 상세 페이지랑 뭐 패키지랑 이렇게 다 달라져야 돼요, 기획이. 그래서 경쟁업체랑 이제 저희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 텀블러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경쟁업체들끼리 각자 포지션이 있어요. 비싸고 프리미엄에 있는 경쟁업체가 있을 거고, 싸고 퀄리티가 비교적 낮은, 퀄리티가 낮지만 좀 싸게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타겟으로 하는 그런 포지션이 있을 거예요. 이 포지션들을, 어떤 포지션들이 있는지 쭉 파악을 한 다음에 비어있는 데가 있으면 거기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제 비어있는 데가 없다, 그러면 나는 어디서 경쟁을 해야 될까? 그 포지션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업체가 어디서 많이 팔리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얘네가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블로그를 좀 많이 까는지, 얘네가 어떠한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다른 업체 제품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돼요. 가장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게 경쟁업체 거를 분석을 제일 많이 할애를 하셔야 돼요. 걔네한테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내 제품을 어떻게 부각시킬지, 어느 판매 채널에서 나는 주로 판매를 할까 정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을 했고요. 여기에 맞춰갖고 여러분들이 마케팅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는 피그몬키였고 다음은 디자인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